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촬영을 하는데, 오늘 체육관에서 촬영을 할 거거든요. 네. 아무튼 한국 축구, 요새 파리 올림픽에 진출을 못해서, 40년 만에, 40년 만에 진출을 못했고, 우리나라가 올림픽에서 올림픽에서 축구하는 것에서 못 보게 되었거든요. 못 보게 되었고, 또 동시에 뭡니까? 10회 연속 진출이라는 그게 이제 무너지고 말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이제 문제는 그 인도네시아, 그래, 물론 아무리 인도네시아가 강해졌다 하더라도, 인도네시아라는 팀한테 우리나라가 이제 피파는 134위라는 인도네시아한테 이제 지므로써 물론 이 신태용 감독을 통해서 많이 이제 조련되고 조직적으로 잘 다져오는 이 팀은 많은데 그런 동남아 팀한테 이제 졌다는 걸 어째 좀 수치스러웁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어제 우즈베키스탄과 일본이 이제 준결승에서 이김으로써 올림픽 진출을 확정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좀 우리가 이제 좀 이제 좀 부러운 시선 보고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는 이제 최초로 올림픽에 나왔고 좀 이제 좀 부러운 시선을 보는데 또 동시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좀 우리나라가 좀 안타깝지 이제 올림픽에서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우리나라가 올림픽 축구를 뛸 수 없는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어머나 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한국 축구 문제가 뭐라고 보십니까? 한번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는 사실 그래요. 뭐 이번에 한번 올림픽에 못 나갔는데 월드컵하고 올림픽 우리나라가 지금 한 30년 넘게 40년째 이제 꾸준히 나갔단 말이야. 꾸준히 나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한번 이제 올림픽 한번 못 나갔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참 어째 보면 잘 됐다 생각하는데 이번에 한번 물론 뭐 중장기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건데 한번 이 사람이라는 게 안 좋은 일도 있어야지 이제 정신이 차는데 이 말이야. 그리고 우리가 올림픽을 못 나갔던 것도 보면 우리가 분명히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자만하고 있었다는 자체는 어머니 좀 인정할 부분이 있단 말이야. 대한축구협회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올림픽에 당연히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자만하고 있었다는 어머니 그 사실이거든요. 어머니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자만심을 깨고 이제 정신 좀 차려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 좋은 일이나 실패나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좀 거듭나잖아요. 거듭나고 내가 문제가 뭔지 이런 거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보면 이번에 축구가 올림픽 못 나간 건 안타깝지만 저는 어째 장기적으로 봐서 좀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런 걸 통해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된단 말이죠. 좀 이게 문제가 우리가 한번 자신을 뒤돌아봐야 돼. 우리 축구에 뒤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서 자기 성찰도 하면 자기 반성도 해야 된다. 확실히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올림픽 못 나가고 이런 거 자체 한번 이런 걸 좀 잘 됐다 생각하고 축구도 한 번씩 참사가 나잖아요. 그래서 참사가 하면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있어야 돼. 그래야지 내 자신을 자꾸 반성을 하고 사실 자체가 뭐겠노 이게 반성도 하면서 사실 자체가 뭡니까 내가 이게 자기 자신의 자기 성찰도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뭔가 더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된단 말이야. 맞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축구가 문제는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인데 특히 다른 거에 떠나서 이제 23세 미만의 이게 이 U23 이 아시안컵 자체가 지금 요때 연령별 같은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아시안 게임이나 우리 아시안 게임하고 겹쳐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약간 일정이 변경이 되었는데 U23이 이 아시안컵이 2년마다 열립니다. 2년마다 열려요. 2년마다 열리는데 문제는 한 번은 그냥 막 의미 없는 대회 그냥 한 번 그냥 모여가지고 경기 아시아 그냥 실력을 다지는 거고 두 번째 한 번 더 뭡니까 이 파리 올림픽 예선이 파리 올림픽 아니지 올림픽 예선을 이제 치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U23에서 최소 3위 안에 들어야지 뭡니까 이게 뭡니까 보통 보통 3장이나 3.5장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올림픽 되겠지 보통 3위까지 안에 들어야지 뭡니까 그 올림픽이 나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U23이 한 번은 뭡니까 2년 만인데 한 번은 그냥 하는 거고 뭐 의미 없는 대회 한 번은 이제 올림픽 참가국을 가리는 올림픽 예선을 티켓을 놔주고 경쟁하는 올림픽 예선을 겸하고 있는 대회가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새 같은 경우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이 구조를 활용을 잘하죠. 지금 인도네시아 팀이 그렇고 일본 팀도 마찬가지입니다. 4년 동안 이게 조련을 잘했잖아.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 의미 없는 대회. U23에서 한 번은 의미 없는 대회잖아. 그러니까 한 번 의미 없는 대회는 뭡니까 그냥 연령대를 낮춰가 U21로 나갔어가지고 U23이 아닌 멀리 보고 4년을 보고 이제 U21 대회를 나가면서 뭡니까 아시안게임도 물론이야. 아시안게임 축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의미 없는 U23 대회를 그런 식으로 이제 파리 올림픽 다음 그 U23 대회를 그 올림픽 티켓이 걸려 있는 그 U23 대회를 맞춰가지고 이게 모의고사를 치르는 이런 형태로 좀 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총 4년을 준비해. 그러니까 올림픽이 더 메이저 대회니까 의미 없는 U23 대회 아니면 아시안 게임은 뭡니까 이게 올림픽 그 대회 전초전으로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4년 동안 준비를 해요. U23 맞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신태용 감독이나 다른 팀, 일본 팀도 마찬가지다. 일본 축구 대표팀도 U23 대표팀도 확실히 4년 동안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왔고 또 기화 선수들 영입하면서 혼연인들 요새 같은 혼연인들 많이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일본이 약점이 피지컬이 사실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피지컬도 좀 좋아진 게 뭡니까?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 지배를 받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사람도 혼연이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 많이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야 돼. 일본도 지금 옛날부터 그런 거 했고. 그러니까 피지컬이 약하든지 뭐 신체 능력이 안 되는 거는 혼연을 통해서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대표팀을 그 봉황을 하면서 이렇게 대표팀의 전력을 극대화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아까도 이제 그냥 아는 게 아니라 4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전력을 이제 극대화하자. 조직력 극대화하자. 근데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 같은 생각할 문제 그 사이에 아시안 게임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그냥 아시안 게임을 그냥 하나의 그냥 모의고사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안 게임에 전력 지출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 병역 자원이 걸려 있거든요. 병역 자원이야. 병역 문제가 걸려 있단 말이야.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따면 선수들이 상당한 병역 혜택을 받기 때문에 병역 혜택을 받으면서 해외 지출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포기할 수 없는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U23 올림픽 준비라든지 아시안 게임 준비가 이게 뭡니까? 별도로 운영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별도로 운영되고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때문에 올림픽 준비가 차질을 받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장기적 플랜으로 이제 장기적 플랜으로 이제 준비를 할 수 없는 게 단점이다. 그래 이번 황선우 감독이 그 4년 연령별 그 대표팀 문제를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요번에 이걸 좀 지혜롭게 잘 해야 돼요. 그래 저번에 김학범 같은 아시안 게임 금메달 탈고 올림픽 진출도 했잖아요. 그때 저번에 도쿄올림픽 U23 그 대회를 그때 2020년에 열렸던 U23 대회를 우승했잖아. 그래 그렇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요새는 이제 별도로 해야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들이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이렇게 메이저 대회에 대해서 좀 많이 비중을 두고 많이 맞춰오기 때문에 준비를 한 4년 넘게 준비를 조직력을 다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조직력을 불과 우리나라 같은 아시안 게임 끝나고 나서 조직력 다진 지가 얼마 안 돼. 몇 번 안 타노. 실제로 한 거야 5개월, 6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번에도 인도네시아 경기하는 거 보면 느끼지만 확실히 조직력을 못 다졌다는 게 자체가 인도네시아 팀보다 조직력이 덜 다져져 있다는 것 자체를 확실히 느낀단 말이야. 느끼죠. 그건 사실 엄연한 사실이란 말이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준비하느라고 이제 연령별 대표팀에 있어서 아시안 게임 준비가 올림픽 준비 이거 자체 연령이 약간 좀 틀리기 때문에 1살, 2살 차이 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이게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잘 잡느냐 이게 또 문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아시안 게임 때문에 연령이 조금 틀리기 때문에 한 살, 2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완전 준비 이 4년 연속 장기적 플레이를 못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나라 축구의 확실한 문제단 말이야. 지금 문제단 말이야. 다른 나라는 4년 동안 이게 장기적 플레이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한 1년이면 길어봐야 1년밖에 못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나 이것도 문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축구 시스템도 약간 좀 바꾸고 머리를 이제 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히 동남아 축구라든지 중동 축구도 확실히 좋아지고 있는 게 뭐냐면 혼혈을 통해서 자꾸 이게 이렇게 자기 혼혈도 수급하고 외국의 유명 감독들 데리고 오면서 자꾸 이제 축구도 발전하지. 그리고 분명한 건 이제 생각 문제가 저도 운동하는 사람이도 아는데 정보가 지금 많아요. 유튜브나 이런 거 통해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보다 따라오는 것이 actually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남아 축구가 좋아지고 다른 이런 축구 한국 일본 그러니까 우리 메이저 대회 우리나라에서 아시아에서 제일 잘하는 국가가 한국, 일본, 사우디, 이란이잖아. 호주 이 5개국으로 압축이 되는데 지금 그 밑에 중하위권 축구 국가들이 중하위권 국가들이 따라오고 이 격차가 자꾸 좁아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시아 축구가 지금 상향 평준화되고 있다는 게 확실히 느껴진단 말이야. 저건 아시안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U23 대회도 마찬가지고 확실히 느껴지잖아. 그것도 느껴지니까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축구협회자 물론 축구 행정에 대해서 엄연하게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솔직히 말해서 그 말 맞아요. 축구협회장 이번에 물러나야 돼요. 이번에 클리스만 아시안컵도 사실 클리스만 그 감독 잘못됐고 가지고 망신 못한 엄연 사실거든. 그는 어머니 축구협회장하고 그때 축구 행정을 맡았던 그 사람들 확실히 이번에 책임을 져야 되고 이번에 올림픽 못 나간 것도 확실히 그 축구 대표팀 축구협회장하고 이제 그 있던 밑에 그 축구 행정하는 사람들 경영진들이 확실히 못한 건 사실이고 이번에 사퇴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저번에 황선우 감독도 말이 나오던데 그 태국
사실 올림픽 준비에 올인해야 되는데 대표팀에 뭡니까 약간 이제 불러들여 정말 태국전 2연전 했잖아요. 그 대표팀 감독 임시 감독을 불러들이면서 올림픽에 집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도 너무나 그건 사실이단 말이야. 그건 사실이에요. 사실. 그것도 축구 대표팀이 잘못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대표팀이 잘못한 게 아니고 축구 협회장이나 그 앞 위에 이제 수뇌부들이 확실히 그건 엄청 잘못합니다. 그리고 클린스만이나 대도 하는 감독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간만 날리고 돈만 날리면 어떤 그것도 어머니 그 축구협회장하고 그 수뇌부대 어머니 그 잘못한 거 이번에 사퇴해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확실히 뭐 감독 이런 거, 감독 선수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데 확실히 축구 우리도 이번 사건을 느끼죠. 그러니까 지도자 선수도 뭐 이게 잘해야 되겠지만 행정하는 사람, 축구 행정하는 사람도 얼마나 잘해야 되는다는 걸 또 이번 사건에 대해서 확실히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구 행정 협회장이나 수뇌부들이 축구 시스템을 어찌가 잘 돌리고 열몇 시스템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고 또 스폰도 잘 받고 이렇게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끼잖아요. 또 이번에 해외파 차출도 잘 못했다는 것 자체도 그 어머니 협회 감독뿐만 아니라 협회장도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어머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 나는 사정이 있겠지만 맞아요. 그걸 대비를 잘 못한 것도 어머니 축구협회 쪽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축구협회가 문제가 있고 그 수뇌부 협회장 분명히 이번에 물러나야 돼요. 확실히 맞아요. 아까 말했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서 축구 행정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지도자 선수도 중요하지만 축구 시스템이 건 중요한데 행정하는 사람 자체가 얼마나 그것도 중요한 거 이번에 확실히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래. 저도 마찬가지야.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번에 한국 축구가 위기가 왔고 선수들이 진짜 괜찮아요. 선수 몇 명을 보면 진짜 괜찮은 선수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축구 잘하는 사람이 자꾸 나오는 건 사실이단 말이야. 뭐 천재들이나 유명한 사람이 나오는 사실인데 그걸 활용을 또 그거 나와봐야 말하면 활용을 잘 못하면 그것도 이제 엄연히 사실이죠. 맞죠? 아까 말 행정도 잘해야 되구나. 지도자도 문제고요. 지도자도 중요하고 선수도 중요하지만 행정 이런 것도 잘해야 된다. 그 선수들을 지도자나 선수들을 잘 활용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다. 그러니까 축구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번에 한국 축구 이제 이번에 올림픽 못 나가면서 이제 자기 반성도 해야 되고 동시에 전 생각합니다. 협회장과 그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 협회장과 수뇌부도 이제 사퇴하면서 그 축구협회도 완전 물갈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상입니다.